전체적인 그 치료 과정을 짧게 만들고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발로병원의 김주범입니다. 이강입니다.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제일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붓기예요, 붓기. 붓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선생님 따로 뭐 이렇게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?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 저희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라는 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수술 후에 붓기를 빼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돼서요.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어떤 재생 자체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그 상처도 좀 빨리 아무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붓기가 있게 되면 피부 색깔도 막 달라지거든요. 뭐 빨갛게 되고 퍼렇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색깔도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은 뭐 어떤 경우에 항상 고압산소 치료를 하시나요? 상처의 치료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붓기를 빼는데 주로 많이 씁니다. 당뇨발 환자들을 저는 주로 보게 되는데 당뇨발 환자들에 있어서 상처의 궤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골수염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성 염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고압산소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정형외과 외적인 영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. ADHD라고 해서 막 집중 못하는 아이들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. 자폐증 환자한테도 아이들이 좀 쓰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,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.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몸에는 분명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메인은 아닐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은 이게 분명히 전체적인 그 치료 과정을 짧게 만들고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뭘 해도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. 저희가 상처를 치료하거나 염증을 치료할 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환자의 몸이 스스로 나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저희가 하는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분의 몸이 스스로 안 나오면 그게 참 힘들거든요.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환자 자체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서 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거의 고압산소 치료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보약 같은 느낌인 거죠. 보약도 뭐 어떤 것을 타겟을 해서 그거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환자의 몸을 좋게 만들어서 그 병을 낫게 만드는 거니까 양의학에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이러한 보약 같은 개념이 아닌가.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써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지 않나,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 단순하게 우리의 몸의 피, 혈액순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 목적은 뭐냐면 산소 공급이 온몸에 이제 전달되게끔 하는 겁니다. 압력이 높은 환경에서 산소에 크게 작아져요. 예를 들어서 뭐 주먹만 하던 산소 하나가 조그맣게 뭐 손가락 한 마디만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는 그 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량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. 그럼 산소량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돌 때 그만큼 많은 양의 산소가 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대사량이 좋아지는 겁니다. 저희가 뭘 낳으려고 하면 피가 많이 가야 됩니다. 근데 저희가 피가 많이 가게 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 피를 많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그 피의 질을 좋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.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혈중 산소 농도가 10배로 오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10배 넘는 피가 가는 효과가 생기죠.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급성기로는 좋은 양질의 피가 가기 때문에 상처도 잘 낫고 우리 몸이 더 좋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근데 이거를 12번, 16번 이렇게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새로 자라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혈관이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피가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혈관까지 다 확장이 돼서 우리 몸이 더 많은 피가 돌 수 있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기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다른 큰 병원들에서는 그런 고압산소 치료를 한번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용적인 것도 무시 못합니다. 그 운영하는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되고 고농도의 산소가 왕창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저런 게 좀 소모되는 게 많다 보니 상처 좀 치료 좀 하겠다고 환자분의 어떤 붓기 좀 빼겠다고 그렇게 고압산소 치료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환자분들한테 일종의 보약 같은 개념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이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더 중환들이 많습니다. 저희같이 이제 정형외과한테 공간과 그런 인력이 할애되질 않아요. 그렇지만 이곳은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고압산소 치료가 있으면 정형외과 환자들한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효과를 이제 더 몸으로 느끼게 된 거죠.
고압산소 치료가 들어가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가장 흔한 거는 고압산소 치료가 기압을 높이거든요. 그래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못 들어가요. 귀가 너무 아픕니다. 그래서 이게 압력을 높일 때 그게 적절하게 내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내장 환자들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. 안압이 높은데 바깥쪽에 있는 고압산소까지 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를 좀 쓰기는 좀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못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다 좋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버선치를 안 좋은 등골격계 질환도 있을까요? 와, 없어. 와, 없어. 어떡하지? 없어.